홍준호 씨 연주 직접 들으니까 이번 공연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멋진 연주 들려주신 홍준호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최용석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첼리스트 홍준호는 11월 17일 일요일 LG 아트센터 LG 시그니처홀에서 2024 서울 재즈 페스티벌 무대로 첫 선을 보인 홍준호 퀸텟과 함께 그의 자작곡과 더불어 요요나 사케첼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세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에는 홍준호 씨가 직접 쓴 에세이에 담긴 이야기들과 김선우 작가의 감각적인 그림이 더해져 공연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그럼 홍준호 첼리스트와 김선우 화가 자리에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호 씨 안녕하세요. 먼저 그 앞에 마이크 소리 좀 나나요? 네. 기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씨.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홍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가 김선우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 김선우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마이크 볼륨 살짝만 이쪽에서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본인의 기억에서 출발한 자작곡을 담은 앨범과 공연을 발표하는 소감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물론 작곡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간에 써온 곡들은 모두 제가 기록한 에세이나 일기나 그런 메모들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도 많고 해서 그 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음악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것들이 저의 연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악과 함께 콜라보하는 일이 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함께 하게 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품이나 기업과의 콜라보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아티스트랑 같이 콜라보 진행하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면 예술가들마다 자기의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것도 좀 충돌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의 예술적 바운더를 넓힐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됐고 진호님께도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기를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얘기는 어떤 분이 들려주시면 좋을까요? 진호 씨가 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큰 공연이나 스케줄 앞두고 가는 샵이 있어요. 헤어랑 메이크업 받는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샵이 있는데 이 11월 17일 공연 날짜를 받고선 꽤 오래전에 받았는데 제가 다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을 찾고 있었고 또 그 실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러셨는지 어느 날 저한테 저랑 잘 어울릴 만한 작가가 있다면서 선우 작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하시기 전 며칠 전에 선우 작가 스케줄을 함께 하셨었다고 하면서 김선우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또 그때를 계기로 해서 선우 작가의 작품들도 보고 제가 직접 SNS 찾아가서 DM을 보내면서 처음 네, 그래서 그렇게 제 작업실에 처음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게 저는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고 같이 작업을 하면 무조건 도도새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찮냐고 말씀드렸을 때 이 도도새 같이 나올 수 있는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먼저 감사의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공연이 성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샵에서 만나시고 어떤 샵을 다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진우 씨한테 궁금했던 게 그 아티스트를 찾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조금 시각적인 파트의 아티스트를 염두를 해두고 찾아다니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번 공연에서 저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들을 연주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지만 관객분들은 물론 프로그램북에서 그 내용을 미리 접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연주만 들으시면 연주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친절하게 어떤 시각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개월간의 고민 끝에 사실 그 전에도 다른 작가분들이랑도 미팅을 했었는데요. 아까 선호 작가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도새의 존재에 대해서 선호 작가는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신 분이라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도 만나기 전에는 걱정을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그 도도새가 더 관객들한테 친절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음악회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했어요. 실제로 처음에 제가 쓴 내용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선우 작가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우 작가가 도도새를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각색을 다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다듬어서 이제 내용이 완성됐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음악을 이렇게 제가 연주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오히려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공연에서 도도새의 존재가 더 특별하게 실력 발휘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좀 궁금하게 느껴지는 게 아시다시피 도도새는 이미 멸종해버려서 우리가 다시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도새가 첼리스트 홍진호와 이 공연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제 진호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첼로이스트라는 부분 자체가 꿈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있는 숲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이제 꿈을 찾아서 돌아오는 내용의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도도새를 통해서 이 도도새에 대해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원래 날 수 있어서 새였지만 스스로 날을 포기해서 멸종한 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새를 통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조금 꿈을 찾아 떠나고 가능성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자꾸 풀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지점들이 이제 진호님께서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랑 스토리가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토리를 같이 겹치고 만들어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공연들도 단순히 음악과 좀 미술의 콜라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는 스토리텔링이고 그다음 도도새가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점에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좀 궁금한 것만 계속 물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도 이번 공연이나 혹은 또 앨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문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리뷰 전현영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홍진호 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자신의 에세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 일기장 안에서 이제 그 곡을, 자작곡을 만들게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그 글에 대해서는 따로 에세이를 출간하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렇게 뭔가 발표하실 생각도 있으신가 궁금했습니다. 에세이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사실 그냥 일기인데 아주 사적인 내용들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글솜씨가 좋지 않아서 출간할 계획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이번 첼로의 숲에 들어간 내용처럼 어떤 스토리가 분명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쌓인다면 한 번쯤은 출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금 전에 두 곡밖에 안 듣긴 했지만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림이 담긴 그림책 같은 것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혹시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고민하시는 동안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호 씨 이제 어느덧 자작곡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사실 연주자이시기도 하지만 작곡가로서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쌓아나가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작곡이 된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그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탐구를 하고 저만의 색깔을 넣는 그런 작업을 오래 했고요. 여전히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어쩌면은 내가 만들어낸 음악을 내가 지금 연주할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를 낸 것은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클래식이 아닌 다른 대중음악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그 친구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기록을 하고 또 발표를 하는 일들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제가 모르던 분야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데서 이렇게 보람을 느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곡을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내게 됐고 작곡을 하는 분들한테 클래식 화성이 아닌 재즈 화성 좀 했고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모던 첼로라는 앨범을 통해서 자작곡을 처음 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선 선생님께서 편곡을 받아서 해주셨고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음악가의 협업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조윤선 선생님의 색깔도 많이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이 다음번에 제가 곡을 발표하게 되면 곡을 쓰게 되면 조금 더 홍진우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곡들을 발표해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요. 그것이 이번에 디어 포레스트라는 앨범을 통해서 발표된 곡들이 그런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전 앨범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아까 일기라는 단어도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더 내밀화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이 담긴 앨범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번에 김선우 작가한테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선을 보여서 저도 운 좋게 이 그림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마치 예전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넘기는 플립북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좀 따스한 느낌이 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셀 애니메이션 방식이라는 이제 하나하나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영상에서 다시 재생하는 방식의 작업은 사실은 저도 이런 작업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은 진호님께서 이런 음악의 뉘앙스를 저한테 표현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스케치를 하면 그걸 업체에 맡겨서 영상을 제작하자라고 제안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나도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진호님의 공연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를 생산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 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뻔했어요. 왜냐면 지금 곡이 저희가 몇 곡이죠 총? 20곡이 넘죠. 그러니까 20곡이 넘는데 그 곡마다 모든 영상을 제가 사실 다 만드는 거예요. 모든 노래 네. 영상이 다 있나요? 네. 와. 아까 보셨다시피 네네. 두 곡을 보셨지만 네. 제가 이제 2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제가 올해도 개인전을 2번을 하면서 틈틈이 계속 영상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걸 왜 한다고 했지라는 생각을 네. 근데 이제 저도 스스로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엄격하고 저 스스로를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걸 내가 어쨌든 다 해야겠다는 네네. 어쨌든 표현하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도 정말 큰 발전의 기회가 됐고 또 걱정도 했죠. 이제 이거를 제가 음악의 뉘앙스들을 이미지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진호님께도 좀 큰 영감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고 저한테도 만약에 저희 다음이 또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편안하고 따스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작업들이 누군가에겐 그렇게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이었군요. 네. 저희는 편안하게 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뒤에. 안녕하세요. 저 불치기 현재 허기선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국악반야락 축제라든지 그 서울 작가축제 회의 이런 데서도 공연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 장르와의 그런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이제 작가님이랑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랑 아티스트 분들이랑 콜라보를 하게 된 계기가 물론 그 전에 방송하면서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때요. 제가 네이버 라이브로 진호의 책방이라는 컨텐츠를 온라인 콘서트를 6번이었나요?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소전서림이라는 책방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워낙 예술가들이 너무 힘든 시기였고 콘서트를 열 기회가 없고 모두가 힘든 시기였어서 뭔가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가 첼로로만 그런 컨텐츠를 보여드리면 지루할 수도 있고 첼로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그런 슬픈 감성들 말고 조금은 또 이게 어떤 다른 악기와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것들을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분이랑 콜라보를 해보고 싶다 했던 거는 경기 이용 소리꾼 이희문 선생님이었고요. 근데 이희문 선생님과 첫 미팅을 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첼로가 이렇게 다른 분야랑 만나면 또 다른 매력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었는데 당시 기억을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희문 선생님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온라인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호의 책방이라는 콘텐츠인데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악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들고 갔어요. 선생님 댁으로 갔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본인이 아리랑을 부를 테니까 그 밑에 클래식 음악 아무거나 입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시에 그냥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이 박자랑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떠올렸던 거는 왈츠였어요. 그래서 브람스 왈츠를 그 밑에 제가 그냥 연주를 했고요. 프랑스 왈츠를 연주하면서 갑자기 이문 선생님 그 위에 아리랑을 편곡도 없어요. 그냥 본인의 아리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되게 짜릿한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두 다른 분야의 음악이 만났을 때 어떤 편곡 작업도 거치지 않는 날 것의 두 아티스트가 만났을 때 표현해내는 음악들이 정말 가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표현해보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아티스트로 진호의 책방의 첫 아티스트로 이문 선생님을 초대를 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카운터 테너, 팝 음악을 노래하시는 분, 기타리스트도 있었고요. 그렇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용기를 내서 작업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진호의 책방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진호의 책방이 또 그때 다른 지방 공연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셨는지 초대를 많이 해주셔서 그 공연을 만들면서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또 작업을 해봤고요. 이번 공연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썼던 한 2년 전에 썼던 일기에서 대개는 그냥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곤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감성 충만했나 봐요. 부암동에 백사실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백사실 계곡을 갔다 와서 감성에 취해서 어떤 판타지물 같은 이야기를 혼자 썼어요. 제목이 백사실 계곡에 간 남자라고 굉장히 스릴러물 같은 무서운 제목이었는데요. 그때 내용을 읽으면서 맞다, 내가 이 계곡에서 온전히 혼자 있었을 때 자연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연의 냄새를 맡았을 때 이런 감정이었지 그럼 이거를 공연장으로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나는 나의 이야기니까 내용을 잘 알지만 이걸 관객들이 처음 와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시각 예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시는 분들, 시각 예술 하시는 분들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마침내 헤어 실장님 덕분에 김성원 작가를 만나게 됐고 꿈이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이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첼로의 숲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작은 백사실 계곡이었군요. 그 첼로의 숲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일단 즉각적인 어떤 감정이랄까요? 그런 이미지도 좀 선명한 것 같아요. 첼로의 숲으로 이름을 정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그 숲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과 그 제가 그 백사실 계곡을 가면요. 네. 물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주로 아침에 가고요.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늘 혼자였고. 근데 그 온전히 혼자인 상황에서 그 들리는 다른 인위적인 소리의 소음이 아닌 그 자연의 소리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걸 표현하고자 했어요. 뭐 다른 인물이 뭐가 필요할까? 숲이다. 첼로가 존재하는 숲에서 첼로의 숲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거기 포스터 이미지에 있는 게 아까 그 첼로의 숲이라는 노래의 배경으로 사용됐던 그 이미지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이 포스터 이미지 이렇게 첼로의 숲이라는 이 이미지를 작업하면서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음악이 있다면 홍진호의 첼로. 네, 귀에서 피가 나도록. 네, 저로서도 처음 도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저만을 위한 이미지를 생산해냈다면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한 이미지를 생산해내야 되는 미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음악의 뉘앙스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가 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공연이라는 거는 첼로 연주회고 제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음악의 뉘앙스를 같이 시각적으로 느끼면서 시너지 효과를 알 수 있는 작업을 해보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진호님이 말씀하셨던 숲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도도새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모색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한두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드인 뉴스의 김영식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본 게 잠깐 아까 봤던 프로젝트에서 소개됐던 잠깐 그림이랑 포스터에 있는 그림 두 개인데요. 물론 공연에서 보면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공연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봤는데 그런 모습에서 관객들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공감각적인 어떤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이 공연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조금 같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을 아시는 분들, 도도새라는 존재를 알고 도도새의 서사를 아시는 분들과 또 이제 진호님의 서사를 아시는 분들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이는 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음악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얻어가시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좀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 공연 포스터에 이제 첼로의 숲 캘리그라피를 홍진호 씨가 직접 이제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번 김선우 화가와의 콜라보레이션도 그렇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장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캘리그라피라고 하기에는 제가 정말 3시간 동안 써서 나온 글자고요. 직접 하셨군요, 요 네. 글자를. 네, 음악 안에서 다른 악기와, 그러니까 클래식 분야의 다른 악기와 만나는 작업도 여전히 너무 재밌고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던가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이걸 공연화해서 관객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는 거에 대한 기쁨이 굉장히 커서
와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삶을 사시는구나. 선우 작가를 만나고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아까 한 땀 한 땀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실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우 작가님의 하루 일과를 또 들으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었을까 하면서 네, 그런 저의 배움에 대한 기쁨도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첼로라는 악기 보다도 무용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무곡을 첼로 조곡을 작곡을 했고요. 6곡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춤 추시는 분, 무용하시는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저의 첼로 소리와 또 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동선이 함께 만나는 어떤 콜라보 무대도 기회가 되면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김성우, 홍진호 이렇게 두 이름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공연인데요. 두 분이 직접 이번 공연에 대한 자랑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공연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김성우 작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일단은 음악과 미술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가장 특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합이 돼서 저희가 한 가지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도 무척 기쁜 일이고, 저한테도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계기였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뿌듯해하시고 만족감이 높으시군요, 지금 규선호 작가님 쪽으로. 네, 홍진호 씨 이야기도 듣고 싶나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기자분들이랑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클래식 악기, 클래식 음악 연주되는 공연장에 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 물론 그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어떤 클래식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또 그것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선우 작가가 만들어낸 첼로 에스프라는 공연은 조금 더 친절한 공연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백사실 계곡을 가지 않으셔도 여기가 백사실 계곡이구나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공연이 될 거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무대 감독님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은요, 공연장을 들어선과 동시에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숲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를 미리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들어갔을 때 연주자들이 앉는 의자 이런 것들보다 시각적으로 여기는 정말 숲 같은 공간이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선우 작가랑 이야기를 해서 성우 작가님께서 또 그것을 위한 입장과 퇴장할 때 그것을 적절한 그림을 미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음악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공연장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숲을 들어오고 숲을 나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성우 작가는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고 있는데요. 느껴집니다. 그럴 만큼 자신 있는 공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뿌듯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포토타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테이블 앞쪽에 자리를 해주시고요. 기자님들 무대 바깥쪽에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앞쪽에? 네.
약간 그럼 시선 처리를 제가 그러면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먼저 살짝 왼쪽으로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정면 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게 좋겠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살짝만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홍진호 씨 단독샷도 촬영 잠깐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진호 씨, 진호 씨도 정면으로 해가지고 단독샷 촬영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토 세션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